뉴스런.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安保協力を新たな次元に高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And I want to thank you both for your political courage that brought you here.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미일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동북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협의체의 출범으로 기존 안보 협력에서 경제, 외교 등 두세 발 더 나아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기자가 우리와 밀접한 한중,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동맹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이렇게 대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위협인데 이에 대처하겠다면서 한미일 3자 정례 훈련과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등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보 협력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 냉각 또한 우려된다는 점. 다만 대만 관련 사항이 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우려할 만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입니다. 절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원칙을 분명하게 중국에도 설파하고, 한편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감 현안이 많은데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국내적 비판에 대한 설명도 숙제입니다. 여기다 위안부 합의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처럼 앞으로의 한일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이어 미 언론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됐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훌륭하고 훌륭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를 택했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영내 위협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로 한국과 일본은 수세기에 걸친 갈등을 제쳐두고 미국과 3자 협력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최근까지 한일 양국 관계는 껄끄러웠지만 한일 두 정상의 노력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국의 정권 교체 후에도 지금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발인데요.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진 것인데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임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해군이 어제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장기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합니다. 통상적인 훈련으로 관측되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이 나온 직후 한반도의 가장 인접한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입니다. 잠수함의 합동 탐색과 반격, 그리고 실제 상황과 실제 전투를 바탕으로 한 합동 봉쇄와 근접 반격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파벌 만들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다양한 배타적 파벌을 만들어 진영 대결과 군사 블록을 아태 지역에 가져오려는 시도는 인심을 잃을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밀착된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는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방류가 임박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곧 결정할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주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귀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원전 사고 현장인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명 알프스라 불리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시찰했지만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앞둔 행보로 분석됩니다. 오염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일 세 정상 모두 오염수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IAEA의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별도로 열린 양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가짜정보 확산 방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오늘 일본 어업인협회와 만나 방류 설득 후 내일은 강요회의를 열고 최종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한중 관계와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숙제에 이어서 북한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하반기 연합 연습에 돌입했는데요. 미국 본토 우주군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보도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의 손익계산서는 미국, 일본과 같지 않습니다. 제1교육국이자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만큼 한중 관계의 외교 균형추는 경제 안보의 국익과 직결됩니다. 최근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중국을 상대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타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강한 반대 입장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방류 과정 검증 등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입김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오늘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을지 연합연습을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를 겨냥해 ICBM 발사 등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해서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한미일의 사실상 군사 동맹에 한반도는 경량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